은행이 대출 재원을 조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나타내는 코픽스,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 중 하나인데 이 지표가 2년 8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차주들이 부담해야 할 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미 연 5%를 넘어서서 6%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상승세가 앞으로 더 지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세계적인 인플레와 미국의 긴축 예고 등으로 시중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역시 연내 연 2%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금융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내 연 7%를 찍을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금이자 합쳐서 한 200 정도 나갔었는데 지금은 한 230, 40 정도? 좀 막막하다고 해야 될까요? 부담이 너무 커진 탓에 아예 집 처분을 고민하고 있는 차주도 있습니다. 4% 넘었다고 문자 받았는데 이제 뭐 거의 5%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오르는 것 같으면 차라리 집을 팔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마다 전체 가계의 이자 부담은 연간 3조 2천억 원, 1인당 약 16만 원씩 늘어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전히 변동금리 대출자가 압도적이어서 실제 체감하게 될 이자 부담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네, 지금 보셨다시피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 6%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한은에서도 추가 인상에 대한 예고까지 나온 상황인데 연말에는 주담대 금리가 7%에 육박할 거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정치경제부 전민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저 기자 앞서 살펴봤지만 영끌족들 아무래도 걱정이 가장 클 것 같은데 지금 대출 금리가 얼마나 높은 수준입니까? 네, 지금은 금리 상승기입니다. 네. 네,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가 오르는 거는 당연한데요. 예. 문제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기준금리가 같아도 지금은 대출 이자를 2배나 더 내고 있다는 겁니다. 네, 표를 보시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0월 당시에도 기준금리는 1.25%였습니다. 지금과 같죠. 하지만 당시 4대 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2.50에서 2.74%로 현재 금리의 2배 수준에 달합니다. 최고 금리 기준으로 30년 만기로 3억 원을 빌렸다면 2019년엔 한 달에 대출이자로 122만 원을 냈지만 지금은 174만 원을 내야 돼 52만 원이나 더 부담하게 되는 셈입니다. 예, 그렇다면 기준금리 인상 영향도 있겠지만 다른 요인들이 좀 영향을 끼친 걸로 풀이가 될 텐데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네, 우선 코로나19로 축양된 재정 지출이 늘면서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난 것이 시장 금리를 자극했습니다. 네.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시장에서 돈을 더 많이 빌리려면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기에 국고채 금리가 오른 거죠. 대출 금리의 선행 지표가 되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해 말 1.80%에서 최근 연 2.28%로 3개월 새 0.5%포인트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요인인데요.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영향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커지면서 고정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일 기준 2.78%를 기록했는데요. 네. 기준금리가 같았던 2019년 10월 1.64%와 비교해봤을 때 크게 높은 수준입니다. 예, 지금 주담대 금리가 단기물 채권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영향을 네.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오르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다른 상품을 선택한다든지 대안은 없을까요? 네, 은행들은 신규 취급의 기준 코픽스에 가상금리를 붙여서 주담대 금리를 책정하고 있는데요. 예. 이 신규 취급의 코픽스는 한 달간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 금리도 빠르게 오르게 됩니다. 그만큼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도 높아지겠죠. 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2019년에 새 코픽스 기준인 신잔액 기준 코픽스를 발표했는데요. 신잔액 코픽스는 은행이 대출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모든 종류의 자금
자금의 잔액과 금리를 가중평균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시장 금리 상승 반영 속도가 느려 신규 코픽스에 비해 금리가 낮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예. 당시 금융위는 신잔액 코픽스가 도입되면 최대 1조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홍보까지 했는데요. 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신잔액 코픽스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습니다. 실제 제가 조사를 해보니 네. 그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신잔액 코픽스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은 KB국민은행이랑 하나은행 이제 두 곳뿐이었습니다. 네. 지난해 하반기 가계대출 규제를 이유로 신잔액 상품 판매를 중단했던 우리은행이랑 농협은행은 판매를 이제 다시 재개하지 않고 있고요. 신한은행의 경우 신잔액이 기준금리는 더 낮지만 가상금리를 더 붙여서 결국 신규 코픽스 상품과 같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5대 은행 중에 2곳만 지금 정상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건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이 도입을 해줘야 좀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답답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1금융권 얘기만 나눠봤습니다. 2금융권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한때 은행보다 금리가 쌌던 보험사 주담대 금리도 연 6%에 육박할 정도로 가파르게 올랐다고 합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장슬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네, 대출금리 인상, 제2금융권도 예외는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행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보험사보다 은행 금리가 높아지는 일명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믿었던 보험사들마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잇따라 올렸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5개 보험사의 평균 대출 금리입니다. 1월 3%대에서 2월 4%대로 한 달 새 0.4%포인트 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업계 빅3로 불리는 삼성과 한화, 교보생명의 경우에는 이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만 6%에 육박합니다. 보험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시중은행보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규제를 덜 받아서 한도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마저도 금리 부담이 높아진 셈입니다. 그렇다면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할 때 마지막 보루로 찾는 카드론의 경우는 어떨까요? 국내 카드사들의 1월 기준 카드론 평균 금리입니다. 시장금리 상승과 맞물려서 카드론 금리 역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고 15%대에 달하는 경우까지 있는데요. 카드론 규제 강화로 일부 저신용자들이 빠져나가면서 금리가 소폭 낮아진 경우도 있지만 일부 카드사들은 시장금리 인상에 따라 역시나 금리를 올렸습니다. 시중은행에 이어 2금융권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대출금리 인상. 서민들의 부담 역시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네, 지금 1, 2금융권 할 것 없이 대출 금리가 치솟으면서 소비자 부담 더 가중이 될 전망입니다. 정 기자, 이렇게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다 보니까 집을 구할 때도 월세 수요가 훨씬 많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주택 시장에서는 전세 대출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네. 세입자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보다 월세를 내는 게 낫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이 내용은 홍원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0대 자영업자 김 씨는 최근 아파트 전세 계약을 놓고 고민했습니다. 전세 대출을 추가로 받자니 이자 부담이 늘어나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월세로 전환했습니다. 원래 전세 재계약 때 2억 정도를 대출 받았어야 되는데 금리도 많이 올랐고 앞으로 더 오른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럴 거면 차라리 월세 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월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4대 시중은행인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의 이번 달 전세대출 금리는 최고 연 4.8%로 1년 전보다 1%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전세대출 금리가 5%에 가까워지면서 은행에 내는 이자보다 차라리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게 낫다는 심리가 높아졌습니다. 올해 두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집주인들은 최근 3, 4년간 전셋값이 많이 올라 보증금은 유지한 채로 월세를 추가로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3.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월세 비중이 1.5배나 커졌습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이 원활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겹친다면 단전세 등의 월세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집주인들의 월세 전가 현상도 따라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7월 말 계약갱신 청구권 시행 2년이 돌아오면서 전세시장 불안이 예상돼 전세의 월세화도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여파까지 살펴봤습니다. 정 기자, 근데 앞으로 사실 기준금리는 계속 올라갈 거고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네, 코픽스나 은행채와 같은 시장금리 이제 손을 댈 수가 없어서 네. 은행이 결정하는 가상금리랑 우대금리에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도 공약을 통해 은행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네. 필요시 은행이 산정하는 가상금리가 적절한지 또 담합 요소는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네, 가상금리가 조정된다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은 나오지만 은행권 안팎에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사기업인 은행이 결정하는 금리를 조정하는 건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조치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또 이미 은행연합회를 통해 가상금리와 우대금리 등 제한적 공시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예대금리 차를 공시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예대금리는 시장에 맡기되 금융당국은 담합이나 경쟁 제한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모니터링을 하고 또 제재 등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가계대출 규제 때문에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만큼 대출 총량 규제 제도를 개선하고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이 부분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은 저금리 상품들을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출시하게끔 청년들 대상으로 한다든가 중금리 대출 쪽에 그 비중을 늘리게끔 한다든가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나오되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면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 기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유튜브 올라갑니다. 해시태그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해시태그 3개 준비했는데요. 주담대 금리 7% 실화, 네. 이자도 영끌, 은행권 나 떨고 있니?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경제부 전민정 기자였습니다.